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알고 내일의 시장 전략도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흐름세가 좀 방망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이면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흐름 이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 내일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 시나리오를 한 2방향, 3방향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께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QR코드 하단에 스캔하시고요. 또 비밀번호, 코드 번호 입력하신 뒤에 1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플러스로 히든 공략주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반도체가 올리고 2차 전지가 내렸던 시장이었다라고도 한 줄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혼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G 그리고 요소수 오늘의 특징주로 두 가지를 또 준비했는데 먼저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장은 8월의 CPI에 대한 경계 속에서 혼조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도 2,534포인트 선에서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900선이 어제도 붕괴됐는데 오늘은 880선까지 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상승으로 지수를 좀 그나마 견인해주는 움직임이었지만 에코프로 살펴보시면 2달 만에 80만 원대로 뚝딱 또 추락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에 대해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250억의 자금의 수급들이 우르르 몰렸다라는 점. 이제는 지수에 대한 베팅 그리고 종목 섹터 간의 또 ETF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어떻게 지수의 더 방향성과 흘러가게 될지 이런 상관관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오랜만에 방금 웃었던 5G 섹터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거대한 또 금액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5G 관련주들도 방금 웃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25만 개의 5G 기지국이 설치되면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는 거 아닐까라고 또 얘기하시는 또 분들도 많았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납품하고 있는 또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5G 섹터 안에서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그리고 라이콤은 16%, KMW는 또 더불어서 14%대까지 거의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연출됐다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수혜에 대한 또 법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에이스테크인데요. 오늘 상한가 같다는 점, 내일까지 그 연속성이 이루어질지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요소수가 참 대란입니다. 살펴보면 환경부 요소수 대란이 없다라는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섹터는 날아올랐습니다. 10배 가격, 2021년에 그 요소수 대란 당시 가격의 10배 이상의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파른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노르홀딩스 우선주 상한가 같고요. 조비는 15%, 그리고 유니온 4%대로 관련한 섹터들의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시간 외의 특징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즈인데요. 제3자 배정으로 한 유상증자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좀 변경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시간 외에서 10%대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5G 섹터 내에서도 OE솔루션은 시간 외에서도 9%가량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볼 만한 건 OLED 테마주들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또 OLED, 아이폰에 대한 또 패널 공급들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보시면 뭐 선익 시스템, 필옵틱스, KMW 모두 다 지금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좀 묶이는 종목들은 내일 정규 시장에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흐름도 이렇게 점검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바로 이창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멋진 또 머리를 쉼표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머리만큼이나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공략주 SBB테크가 그렇게 멋있게 가더라고요. 아우, 수익률을 살펴봤더니요. 무려 15.59%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 아니, 수익률도 멋지고 종목도 멋지고 이렇게 뭐 다 멋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차트보다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실 우리 최근에 국내 시장이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주요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뭐 이번 달, 뭐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종목이니까, 받을 섹터이니까,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10월 달에 또 삼성전자가 또 로봇을 또 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해 안에 계속 시장 중심을 받을 만한 섹터이니까 계속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SBB테크는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적인 부분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더 AS 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장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뭔가 시장이 계속 이 CPI라는 키워드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 좋아하죠. 네, 전 한 무조건 2접시는 먹고 오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시장을 뷔페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먹을 게 많았던 시장이거든요. 테마주도 그렇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소주도 갑자기 또 움직이고. 네. 근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딱히 먹을 게 없었던, 수익 낼 만한 섹터가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또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만한, 그리고 올라갈 만한 테마주들, 그리고 통통 튀고 있는 테마주들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무너졌냐면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권 증시도 부담이 됐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는 어제 거의 2% 가까이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증시가 또 안 밀릴 수는 없었던 시장이고, 오늘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7%, 거의 이제 2%에 근접한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시장 이번 주에 종목을 매수해놓고 홀딩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또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은요,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수익 내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테마주를 매수하신 분들,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까지 테마주를 매수하셔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최소한 뭐 10% 이상 손실 20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관점에서 사실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익절도 있고요, 손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이 해당 테마주가 연속성을 가지고 쭉쭉쭉 반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시고, 점검 이후에 이 테마주는 시장이 상승장, 반등장이 오더라도 좀 힘들 것 같다 했을 때는 손절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이번 주 만약에 내일장도 하락장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쌓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리 또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창용 대표가 봤던 키워드, 이슈가 될 만한 기사 어떤 걸 좀 준비했을까 궁금한데 어떤 걸 좀 보셨을까요? 요즘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좀 힘든데요. 힘들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네. 기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유가 강달러. 그렇죠.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한 달 넘게 코스피가 2,600을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고유가 강달러.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뭐 시지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요. 뭘까요? 지금 위에서부터 오일 차트입니다. 이 위에서부터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밑에는 브렌트유, 그리고 브렌트유. 네, 그리고 이 바로 밑에는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10년물 사실 채권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오일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일머니. 네, 그래서 사실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 쉽게 말해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우리 공산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좀 필요하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공산품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대한 부담이 또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오일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주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확정치는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3% 이상 올라가겠다. 네. 이 부분도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했을 때는 한 0.4% 정도는 또 상승하겠다. 이 부분은 아마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10년물입니다.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채권에 사실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는 계속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오일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브렌트도 보고 오일머니에 대한 이슈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도주로도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차트를 좀 오늘 들고 오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실 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 빨간색으로 딱 쳐놓은 건? 결국에는 박스피죠. 네, 결국에는 박스피. 이게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8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요. 계속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AI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티가 잘 안 맞아요.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AI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제 유가 수준이 너무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도 9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네. 수준이 됐고,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좀 부재한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그쵸. 갔다 박스피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쪽 모두 다 지금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좀 이번 주 체크해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자 말씀을 지수도 드리겠습니다. 좀 체크를 봐야 되는데 네. 뭐 제약바이오의 기사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증시 상황 때문에 지수는 가져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제약바이오를 가져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AI 테마, 의료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비만 치료제도 이미 꽤 많이 키워드로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의도로 가져오신 걸까요?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를 좀 이어간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사실 길지 않습니까? 내일도 주식시장 열리고 네. 내일 모레도 열리고 근데 만약에 사실 최근에 우리가 다음날 매수 관점에서 보려고 하게 되면은 커버리지를 좀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커버리지. 그래서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2, 3거래일 안에 상승 탄력을 좀 줬던 종목 그리고 단기간 조정을 좀 확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일장 좀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먹을 거 없는 뷔페 속에서도 그래도 그쵸. 먹을 종목은 네.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쵸. 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네. 주도주로 그럼 당연하게 제약바이오 좀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망주를 엑세스바이오인데 네.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이번 주에 테마주 안에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테마주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커버리지 좀 좁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따지면요, 스트라이크 존을 확 줄여서 그 안에서만 매수를 하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2, 3거래일 안쪽으로 상승 탄력을 줬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바이오 종목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할 때 대안은 제약바이오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를 그 유망주로 보신 건데 뭐 어떤 키워드로 이 종목을 한마디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결국에는 사실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 있다. 주가적인 흐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엑세스바이오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단 키트 테마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 안에서 테마 섹터 흐름 안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요, 체외 진단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엑세스바이오를 먼저 서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고 그리고 2, 3년 동안 거의 적자였다시피 하는 종목들도 많고 워낙 또 연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엑세스바이오는 당연히 코로나 시대 때 돈을 많이 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두둑하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좀 보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잠깐 좀 재무적인 부분 네.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2020년도에 1,200억 원을 기록했고 22년도에는 1조를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작년까지는 매출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일어났고. 수익성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율이 보시면요. 거의 뭐 2만 %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버텨줄 만한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제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뭐 이런 포인트보다는요. 최소한 버텨줄 만한 현금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특히나 지금 2022년도 6월 달 2분기 실적과 올해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 좀 보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엑세스바이오는 재무적인 상황보다 그냥 버틸 수 있는 재무적인 수준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거의 6개월간의 시세를 전부 다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최소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초가 매수 만약에 5% 이탈하면 손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워낙 좀 높은 그렇죠. 종목이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감안하고 단기성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손절하더라도 또 다른 종목을 또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일장 만약에 하락장에서 오늘 그리고 미증시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국내 증시도 또다시 하락장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실적주나 이런 것을 매수하게 되면요, 전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대안적인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손절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하게 또 내일장도 또 즐겁게 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딱 시초가 보시고요. 5%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엑세스 바이오, 유망주로 또 셀렉해 주신 만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그럼 첫 번째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이번에 또 바이오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바이오. 이오네요. 네, 또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좀 바이오 연구에 좀 집중하고 있는 땡땡땡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전부 지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역 증강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의 T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면역 증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테지만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정답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연구에 집중하는 땡땡땡 연구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명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받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지금부터 좀 해볼 예정인데요. 진짜 월요일, 화요일, 정말 수요일까지 너무너무 제 계좌는 계속 파랗게 물들어 있어요. 내일 더 심하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드신다면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여기 보이죠? 스캔해서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 받겠습니다. 빠르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환하게님 사연 볼게요. 뭔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 봐주세요. 1330원 매수가 30% 비중 지금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꽤 지금 손실폭을 가지고 있나요? 이 종목은 내가 보니까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들고 네. 가는데 이렇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 들고 가도 되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수익 중이시라면요. 네. 정말 다행이신 거죠, 사실. 그냥 차라리 다행인 거다. 네, 왜 네. 다행이시냐면 만약에 이 종목을 2,000원대 뭐 아니면 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오늘 아마 피눈물 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일찍 잘 매수를 하셨고요.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좀 시세 탄력을 많이 보여주고 테마주로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도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모비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테마주로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은 좀 거의 한 4배 정도 수익인가요? 뭐 거의 좀 보시면은 이제 1,300원대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10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많이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 시장이 좀 빠지고 나면은 개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4% 이상의 또 하락세를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열 처리, 핵융합 관련한 원래 기존의 사업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테마적으로 엮여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 와서는 뭐 초전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소재 관련해서 테마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핵융합 관련한 사업적인 영역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은 온전히 테마주의 영역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공략을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모비스는 빨리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내일장 열리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 실현, 모비스는 테마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난 것도 참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달콤하고 살벌한 달콤살벌님 사연입니다. HK 이노엔이고요. 51,064원에 비중 37%입니다. 진짜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한 작년에 이걸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38,000원대가 오늘 종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봉 보면은 참 잘 올라간다 싶은데 그쵸. 매수 네. 단가가 너무 높아요. 5만 원대이시면은 사실 이제 그래도 부담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뭐 사실은 뭐 네. 테마주 놓고 봤을 때는 뭐 20, 30% 빠지거나 그런 영역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평단가를 보시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5만 원대까지 간신히 좀 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역이 지금 5만 1,000원대 영역이거든요. 일단은 HK 이노엔과 같이 바이오 사실 이제 이 기업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중에 이제 컨디션 아십니까? 아 알아요, 알아요. 컨디션 이제 그 네. 음료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사실 워낙 좀 음료수 드링크 시장 안에서 탄탄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HK 이노엔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요, 실적은 탄탄합니다. 뭐 수익성도 괜찮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5만 원대 영역까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아무런 재료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고 있고 수익성은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면서 매수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HK 이노엔은 조금 늦게 보시고 나서 매수를 조금 늦게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단가까지는 잘 맞춰 두셨지만 지금 38,000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올라온다는 근거는 지금 실적이 말해주듯이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보다 지금 현재 영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이 찍히고 있고 수익성이 온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5만 1,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굳이 손절할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잘 가지고 계시다가 보합권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 정도 좀 매도하시고 굳이 뭐 손절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오유윤맘님 사연입니다. 윤희 엄마이신 것 같아요. 현재 BNG 스틸 들고 있습니다. 22,000원 매수 단가고요. 20% 비중입니다. 우리 애기들 첫 주식을 이걸로 샀어요. 중간에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더 오를 거라고 믿고 안 팔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지금 38%. 네네. 아기를 위한 첫 주식이라서 우리 어머니께서 엄청 공들여서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38%면 마음 아프거든요. 그쵸. 속설이죠. 그쵸. 우리 네. 아이들을 위한 주식입니다. 잘 봐주세요. 사실 현대비렌지 스틸은요. 네. 사실 뭐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대기업 계열사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대기업 종목이라고 해서 뭐 주가가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현대 비엔지 스틸이 그래도 잘 가지고 사업적으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철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비엔지 스틸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영역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잘 매수는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이제 지금 매수 가격대가 이제 2만 원대 정도이시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만 원대 가격대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4월 달 정도, 4월 중순에 이제 매수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시는데요. 일단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철강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못 올라갈 2만 원대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이 좀 많고 비중이 20% 이상 되시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좀 무너진 차트가 보시니까 주식에 있어서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현대 비엔지 스틸이 가지고 있는 철강에 대한 영역 그리고 현대 그룹 안에서 이제 스틸 철강 관련한 법인은 현대 비엔지 스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 좀 보시면은요, 2020년도에 매출이 6,800억 정도를 찍혔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을 좀 보시면요, 2,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1조는 매출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다시 한번 재고되는 시기를 기다리셔야 되실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채는 양호합니다. 부채비율은 조금 양호하고 현금성 자산이 워낙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2분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2만 원대 부근에 그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철강에 대한 업황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사이클을 보시면서 조금씩 홀딩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의 흐름들, 전망들, 움직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지는 레드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위드텍 들고 있습니다. 19,750원에 비중 한 20% 정도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건지 이거 제가 본전 탈출은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한동안 항상 뉴스에서 후쿠시마 오염 그쵸. 관련소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때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인데 아니 어떻게 이거 탈출 가능합니까? 본전 탈출? 사실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쵸.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또 다시 필요하겠죠. 한번 네. 필요한데 요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조치가 좀 되면서 방류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들 많이 좀 움직였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 육계 테마주들 뭐 기존의 식료품 테마주들 굉장히 좀 반등 세게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지금 다시 한번 테마가 촉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비중
비중이 좀 20% 정도이신데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주가는 사실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주가 흐름에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우리가 비중이 지금 시청자분이 20% 정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똑 떼서 그 비중 가지고 단기성 매매를 하셔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천천히 복구하시면서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의 손실금을 좀 회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건 좀 어떠실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타이밍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2만 원대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고점대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요.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더 비싸게 팔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격이 너무 심한 종목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일단 위드텍은 조금의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이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어지는 예쁜 시바님의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57만 원, 비중 30%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 그동안 뭐 시세를 강하게 냈었고 뭐 수소 관련한 뭐 박람회 뭐 이런 전시 얘기들도 좀 있는데 수소 산업 전시회 뭐 포스코 그룹도 참가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사실 뭐 신재생 워낙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촉발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입니다. 포스코가 기존에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소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안에서 리튬이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에코프로와 같이 2차 전지에 대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7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근데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흐름과 조금은 동행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홀딩하고 수익권 또는 본전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야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까지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57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빨아들였었죠. 그럼과 동시에 2차 전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덩달아 올라가고 근데 다만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게 그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점진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른 섹터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출연을 해야 됐는데요. 그 다른 주도주가 아직은 못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지수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코 홀딩스를 홀딩하시면서 수익권 또는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지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맨 처음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는지 요거를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 포인트 계속 잡아가시면서 홀딩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또 얘기 전해드렸고요.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창용 대표의 히든 공략주 그 첫 번째는요. 9월 7일 얘기해 주셨던 SBB테크 되겠습니다. 매수가 59,000원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은 15.59% 나타내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자마자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9월 11일인가요? 68,2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니까 7, 8, 9, 10, 11, 5일 만에 껑충 뛰어오른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도 이렇게 네. 공략주 얘기하자마자 뭐 바로 가면은 되게 놀랍게도 아우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SBB테크는 계속 이제 로봇을 지난주에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난주 정말 그쵸. 화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네. 더 잘 가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SBB테크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SBB테크는 올해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을 계속 나와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상향이 아니고요. 우상향 주가 상승 모델이 아니고 로봇 관련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있을 때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한 15% 정도 수익권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뭐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이제 SBB테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결국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의 IPO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SBB테크를 수익권에서 마무리하기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SBB테크가 오늘장은 좀 조정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고가 갱신하고 나서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권에서 잘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BB테크는 이제 제공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나서 내일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도 안 되고요. 그 원인으로는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이 워낙 지금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주 정도에 1차 양봉이 좀 출현하게 되면은 1차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도에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고 올해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는데요. 그 부분 다만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크로적인 부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가 어제자에서도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지수가 진정이 되면은 재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좀 다시 재공략까지 좀 노려보는 종목은 SBB테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첫 번째 힌트 저희가 엄청 쉽게 드렸어요. 바이오 연구 집중하는 땡땡땡 연구소. 그러니까 6글자가 히든 공략주인데 여기서 연구소까지 바로 드렸으니까 3글자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그래도 모를까 봐 드릴게요.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이제 같은 계열사로서 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네, 운영한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역삼동에도 있고요. 일산에도 있는 차병원 여러분들 잘 유명하죠. 네, 차병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땡땡땡 연구소 차병원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은 좀 오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셨어요. 차병원, 차바이오 그룹 계열사인데 과연 이 종목의
종목의 종목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들어주시고 카메라 누르시면 카메라로 셀카 모드 있죠. 그거를 바꿔서 QR코드 여기에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링크 하나 그거 클릭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로 종목명 바로바로 작성해 주세요. 지금 맞추신다면 여러분 선물이 와르르 쏟아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공략주입니다. 첫 번째 힌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땡땡땡 연구소 힌트고요. 두 번째는 차병원, 그리고 차 바이오그룹 계열사, 뭐 차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세 번째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더 주실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준비됐으니까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려주세요. 네, 같은 그 관계 기업에 CMG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CMG 제약 그리고 땡땡땡 연구소 그리고 차 바이오 땡땡땡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파이프라인도 있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그것에 대한 시세 대응 전략으로 시세 대응 매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이따가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도 같은 가족 기업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백신 연구소, 정답은 레드님 차백신 연구소다. 난리가 났어요. 차백신 연구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나게님, 잡채님, 급등님, 부끄럼쟁이님, 차백신 연구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쳤을 때는 정답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집단 지성의 힘 맞습니까? 의외인데요. 의외예요? 네. 네. 그래도 네. 아니에요? 혹시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오. 여러분들이 차백신 연구소를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종목은요. 네. 맞습니다. 뭐죠? 이런 네. 스토리의 흐름이 네. 아닌 줄 알았어요. 네. 다 알았다. 그럴 줄 네. 알았다. 네. 차백신 연구소였다. 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제 차백신 연구소는 뭐 계열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계사가 모두 다 상장해 있습니다. CMG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차백신 연구소 그리고 차바이오랩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전부 다 같은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그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백신 그리고 면역 증강제를 제조하고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대상포진 백신 관련해서 임상 1상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비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2비상이 올해 정도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차백신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비형 간염 치료제가 임상 2비상까지 끝나게 되면요. 거의 이제 60%에서 70% 정도는 임상이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적인 부분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관계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부채를 계속적으로 차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을 요소로 가지고 뭐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의 차트고요. 오늘 그 차백신 연구소가 어제자 정도의 급상승을 보여주고 오늘자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종목입니다. 2, 3거래 안쪽으로 시세 탄력을 좀 줬던 종목 그리고 단기간이 좀 눌림이 나왔었던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공략해보자
내일장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백식 연구소는 기술적인 매매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 목표가와 손절가가 좀 필수거든요. 이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시 무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목표 손절 라인 꼭 체크가 필요하겠죠.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무료 방송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해주세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거 들을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다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백실 연구소와는 다르게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다른 홈런 임박주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종목 한 번 더 받으시고 차백신 연구소의 목표가 손절가 받아가시면서 이번 주도 원활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택 검색하셔서 오늘 밤 9시에 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수능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주식은 인문학입니다.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